자, 48쪽 보시고 48쪽. 자, 우리 이어서 개발인 허가 대상이 박스에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도중개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난개발로 볼 수 있는 각종 개발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함부로 건축물 건축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공작물이 건축물 아닌 인공시설물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함부로 설치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허가를 통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토지의 형질 변경도 대표적인 개발행위죠. 이것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흙을 깎아내든 성토, 북돋든 고르든 정지, 포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게 형질 변경이에요. 토지의 모습을 바꾸는 게 형질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전답을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꾼다라든지 그 모습을 바꾸는 게 다 형질 변경이에요. 공유수원 매립까지 포함을 해서. 자, 우리 공유수원 매립은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것만큼 엄청난 모습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형질 변경이고 형질 변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 하라는 얘기인데 과로 속에 경작하려 한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아닌 예를 허가 대상인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경작하려 한 경우는 농사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이라 우린 난개발로 보는 게 아니죠. 뭐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막 짓게 하는 게 난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이다 그러면은 이건 허가 대상에서 빠지는 예로서 많이 물었던 거예요. 이것도 경작을 위한. 참고로 혹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면 이것도 0에서 좀 더 세밀하게 덜 물어보자면 세밀하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원래 지목 변경을 가져오는 그런 형질 변경이면은 지목 변경을 가져오는데 그건 큰일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중에서는 예를 들어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이런 얘기가 들어가도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바뀌어봤자 농지 내에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형질 변경을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큰일이지만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다. 그러면 이것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그리고 토석 채취 있잖아. 토석 채취, 토석, 흙, 자갈, 바위 등의 채취, 토석 채취가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과로성이 이것도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예요. 토석 채취 자체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허가 대상이지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라면은 목적행위가 형질 변경이고 토석의 채취는 형질 변경을 위한 수단 또는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 예를 들어 형질 변경 허가 속에는 형질 변경 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을 잇따르면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목적행위에 대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토석 채취는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제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토지 분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 분할. 합병에는 토지 분할이에요. 근데 다음에 토지 분할 이렇게 해서 괄호 속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이 있는 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가나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취지가 예를 들어 토지를 만약에 분할한다라는데 토지를 적당한 크기로 분할해서 여기 적당한 크기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분할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게 왜 난개발입니까? 오히려 적당히 분할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토지를 너무 잘게 쪼개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잘게 분할한다 그러면은 이 분할된 각각의 땅을 취득한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조그만 건축물이 다닥다닥 들어서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난개발, 어지러운 개발로 보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 분할을 잘게 분할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것은 건축법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국계법, 건축법 두 군데서 있는데 우리 건축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땅이 여기서 쓰는 분할 제한 면적은 여기서 똑같이 양수가 똑같이 씁니다.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잘게 분할하는 것을 분할을 금지하고 있어. 분할 금지. 분할할 수 없다고요. 아예 분할할 수 없다고. 일정한 면적이 미달되는 분할은 아예 못합니다. 못해요. 어떤 땅? 건축이 있는 땅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못하고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까 건축법이 요거는 분할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예 못하고 이거 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취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합병하는 것은 당연히 기존보다는 좀 더 토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고 분할 중에서 일정한 가나다를 얘기합니다. 가본 보시면 요거는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녹지와 관농자 안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토지 분할이다.
이거는 녹지와 비듯이 보존할 땅을 전제로 해서 보존 성격 때문에 다른 법에 한 허가를 받으면은 그쪽 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쪽 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이면 이곳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인데 뭐 잘 낸 적은 없고 특히 나다본을 바꿔서 내거든요. 나다본은 녹지 비도시 지역에 국한돼 있지 않고 어디에서 쓰는 거 어디에서 이게 원래 취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건축소 분할을 제한하는 면적 여러분이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 건축법에서 제가 할 때 제가 양쪽에 똑같이 쓴다면서 건축법에서 요구할 때는 그 숫자를 묻는 문제로서 잘 낸다 그랬잖아. 이것도 학원마다 약간 진도가 달라서 된 것 같은데 인생 주기 60 들어봤어요? 그거 인생 주기 60 주거지역 기타지역 60 공상은 15야 밝은 달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150 15야 녹지 200 했던 거 있죠? 그거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면적의 미만이잖아. 미만이 밑으로 거는 게 그 분할 점적 이상으로 한다면 여기서는 큰일이 됩니다. 저 작은 일이 돼. 작은 일이. 이 분할 점 미만으로 잘게 쪼개지는 것이 난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가 대상이지. 분할 점적 이상이다. 그럼 크게 분할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잖아. 그래서 취지를 이해하세요. 다른 데서는 얼마 미만, 얼마 미만 이거 경미한행위예요. 경미한행위. 여기서는 얼마 이상이 경미한 거예요. 얼마 미만이 중대한 일이고 취지상. 그래서 미만에 제가 밑줄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관계법령에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분할 너비 5m 이하. 이거는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너비가 5m. 좁게 분할되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좁게 분할하는 거. 최대 너비가 5m밖에 안 되고 5m 이하라면은 거기에 인간이 쓸 적당한 건축이 들어설 리 없죠. 난개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넓게 5m를 뭐 넘어서 상관없어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 물건 쌓아놓은 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잖아. 우리 물건 쌓아놓으면 자, 여기서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지역 아니에요. 녹관자에서만 건축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줄이면 울타리 밖에 되죠. 건축의 울타리 밖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지. 녹관자에서만 주상공간이고 농림 아니라는 게 그 아래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의 울타리 안에 내 울타리 아니면은 여기다 쌓아놓는 건 남에게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근데 울타리 밖에 야외에 물건을 1월 이상 오랫동안 쌓아놓게 되면은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이거를 난개발로 보는 겁니다. 취지가. 그렇다면 주상공은 개발할 땅이라 아예 보호할 자연환경이 없으니까 울타리 밖에 쌓아놓을 데도 없어요. 주상공은 당연히 빠지고 녹지와 관농자, 녹지 비도시에서 문제가 되는데 녹지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농림지역은 영농편 해상 일부를 뺐다 제가 그러잖아. 농림지역에서는 울타리 밖에 건축의 울타리 밖에 즉 야외 농지 등에 농자재나 뭐 비료 같은 거 농수확물 같은 거 수확하고 나서 1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허가를 받으라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언제 허가받고 그런 거 합니까? 허가받지 않으면 또 3년의 징역에 처하는데 안 돼. 그래서 농림지역은 영농편에서 뺐다. 그래서 결국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만 허가 대상이지 다른 곳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은 주의. 충목의 벌채, 식재, 대나무와 나무 심는 거, 베는 거 허가 대상이 아예 아니다. 이게 나중에 개발법 정부에서는 허가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는.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하시라고 대표적으로. 여기는 난개발이니까 그래서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짓는 것을 통제하는 건데 나무를 심고 베는 것이 난개발과 전혀 관련 없다고 보는 거야. 아예. 아니 나무를 심고 베는 게 무슨 개발 문제에 들어갑니까? 난개발이에요 이게? 에? 이건 아예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변경을 얘기해요. 어디서나 경미한 건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경미하는 것도 뒤에 나오지만 우리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를 거치라고 해서 같은 절차. 만약에 허가를 받은 상을 변경한다.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허를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변경은 어디서나 경미하기 때문에 그 허가 필요 없다. 허가 없는 허가 아닌 예로서 특히 5가지가 있는데 A, B번 둘을 구별하는 것도 참 여러 번 냈기 때문에 특히 밑줄을 거는 겁니다. 제가 사업견을 단축할 때 허가받은 사업견을 연장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큰일이잖아. 기간을 연장할수록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공사할 때 피해를 많이 봅니까? 큰일이에요. 그런데 기간을 단축하면 애초에 받은 기간을 단축한다면 단축되는 것만큼 주변 사람에게 해가 아니고 이익이 되거든요. 가벼운 일입니다. 허가 받을 필요 없어. 얼마든지 그냥 줄이면 돼. 기간 단축입니다. 단축. 자, B번은 부지 면적 등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면서 축소하는 경우, 면적 축소를 얘기합니다. 기간 단축과 달리 이것은 5% 범위 안에서 이 말이 붙어 있다는 점을 A번과 헷갈리면 안 돼요.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수록 주변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면적 축소는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 말이에요. 5%를 넘어서서 10%, 20% 축소하게 되면은 역시 그 땅에 너무 작은 건축이 들어서면 이것도 보기 흉하다고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 기간과 달리 면적 같은 경우는 항상 공법에서는 이 땅이 있으면 이 땅에 어울리는 적당한 크기의 건축이 들어서는 것을 제일 이상적으로 봐요. 그래서 허가 낼 때 이제 이 정도 된다면 허가를 딱 내줬는데 이걸 면적 축소해서 10%, 20%, 30% 축소하게 되면 너무 작은 건축이 들어서니까 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5% 범위에서 조그맣게 축소할 때만. 이것도 축소지 확대가 아니에요. 5%를 외워놨는데 5% 범위에서 확대한다 그러면 이건 틀려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때는 늘어나는 것은 큰일이고 줄여드는 것 중에서 5% 범위 안에서 축소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괄호 속에 있는 것은 공작물의 무게든 부피든 수평 투영 면적을 5%에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기간 단축 빼놓고 나머지는 부지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무게든 부피든 이것까지 이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시설된 것으로서 예를 들어 기본세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추가되어 있는 거 여기에. 근데 그렇게 다루시면 돼 같이. 여기 A, B번을 잘 바꿔서 낸 겁니다. 그리고 CD, C번의 법령의 개정 등으로 허가받은 사를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본인이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허가받은 사를 불가피하게 변경한다면 어쩔 수 없는 변경인데 이걸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법령이 바뀌어서 바뀌어지는 건데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가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에요.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겁니다. 가벼운 거잖아. 그러니까 B번에 2번에 건축상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미한 변경이에요. 역시 건축법에서 경미한 변경은 그쪽 허가 신고 필요 없다. 경미한 변경을 얘기합니다. 경미하니까 여기서 경미하다 보시면 돼. 그쪽에서 경미한 것이라. 그런데 여기도 괄호 속 얘기가 올해 신설된 거죠. 공작물 위치를 1m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건축물 아니고 공작물이라면 그 위치를 1m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까지 경미한 변경에 들어갑니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거 추가되어 있는 거. 공작물 위치를 1m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거 경미한 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가례번에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라서 처음부터 역시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 아닌 예로서 역시 기억하셔야 돼요. A번에 재해복구나 재난소리나 응급조치 이건 어디서나 예외예요. 아니 응급조치 성격상 왜 사전에 허가를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어디나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따로 붙어 있는 게 이 경우에 1월 내 특공시장에서 신고를 하라. 사후 신고에 사후 신고. 일단 응급조치 먼저 하고 나서 허가 없이 먼저 하고 나서 1월 내 신고하라는 얘기는 붙어 있어요. 하여튼 허가 대상은 아닌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의 개축, 중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연기일 변경을 얘기합니다. 이게 건축법에서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는 원칙이 허가인데 가벼운 건축인 신고를 배울 때 그 신고 대상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증축, 개축, 재축이 그쪽에서 신고 대상이 되려면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을 건축법에서 배우시는 신고 대상이지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괄호 속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설 부지인 경우에 하나여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배웠던 것 중에 2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된다는 부지에서 건축의 개축, 재축을 허가받으라고 했었죠.
그 개축 재축은 허가받아 해야 되는데 그 개축 재축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그 허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매수 청구에서 매수가 안 되면은 단독주택과 1, 2종 근생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그 허가에는 신축까지 다 들어가잖아. 건축이니까. 거기에서도 만약에 그것이 85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거긴 증축까지 들어가겠지. 85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그 허가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된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허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받고 많이 받고 C번에 0이자는 경미한행위. 경미한행위니까 이것은 허가 대상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죠. 이거 원래 기본서에 가면 이게 한 3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거야. 3페이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잘 안 내요. 그래서 이 경미한행위를 하려면 제가 여기 숫자 다 빼놨잖아. 숫자는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쪽에서는 뭐 아까 건축부터 부피니 뭐니 무게 막 높이 이런 거 따지는 게 얼마 이하 얼마 미만 이렇게 나오게 쫙 있어요. 한 번도 안 내려 그런 수지. 한 번도 안 내게 다 빼낸 거야 다. 근데 혹시 안 나오더라도 얼마 미만 얼마 이하 작은 것들은 경미하다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숫자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고득점 하실 분들을 위해서 요거 넣어놨을 뿐이에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득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해도 돼. 합격만 하고 싶다면. 근데 나는 이거 참 궁금해서 한번 좀 보고 싶다면 슬쩍 보세요. 그냥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러분 농림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투기하는 사람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이 농업용 딸기 농사 지으려고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한대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입법권자라면 개발행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행위로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다 이 내용이라고. 그런 게. 예? 아, 먹고 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하나 짓겠다는데 그게 뭔데 해줍니까? 그게 여기 나오는 1번 얘기지 이게. 아, 2번 얘기지 2번 얘기. 예? 그런데 만약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비닐하우스 자체가 공작물이지만 작은 것이라 그러지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예를 들어 송어장을 설치하는데 그 송어 너무 또 추울까봐 또 겨울에 추울까봐 예를 들어 그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어류 양식장을. 이거 허가 대상이 가벼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그게 무슨 가벼운 행위입니까? 송어 양식장 가보면 얼마나 규모가 큰데. 에? 그런 건 제외.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도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땅에다 어느 땅을 예를 들어 도로 만들기 위해서 분할한다. 도로 설치장 분할한다. 행정청이 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허가를 받게 할 것 같아요? 안 받게 할 것 같아? 안 받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럼 보여드릴까요? 한번? 내도 나왔는데 거기에 흔드는 사람도 나서 싫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내도 나오고 아니도 나오면 편하게 와요. 편하게 그냥. 자, 이거 슬쩍 그냥 빠른 속도로. 자, 예를 들어 1번에 건축법상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 일반 건축물의 허가 신고 가설주택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우리 건축부에 오시면은 일반 건축물 허가나 신고를 하라. 가설 건축도 허가 신고 나와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건축물이면 아주 가볍죠? 그쪽 통제 대상도 아니니까 여기서 할 필요 없다 그거죠? 이런 식으로. 녹지나 관리 농림에 국한되어 있지만 농림은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하는데 이게 뭔 대수라고 가벼운 것이죠. 그런데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아니다.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전에 이거 한 번 물은 적이 있어. 그래서 3번의 형질 변경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에 공장으로 설치한 토지 형질 변경이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가 있다. 이거 이 대지에 건축물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을 한다. 여기도 절도 성토는 제외. 자, 그러니까 이미 대지가 조성이 끝났다는 거야. 건물 지을 대지가 조성이 완료된 걸 전제로 합니다. 완료됐으면은 여기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대지 조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가볍게 하는 형질 변경이면은 이미
예상된 예정된 행위 속의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받을 필요 없다는 건데 아무리 예상된 행위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수반한다라면 흙을 막 깎아내고 삽으로 퍼낼까요? 흙 깎아낸다라면 막 포크레인 와서 깎아내겠지. 성토를 한다라면 덤프트럭 갖고 막 흙을 갖다 불 겁니다. 그런 것이라면 예상된 행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성토를 수반하는 그런 형질 변경이라면은 다시 허가를 받으라는 점에서 그런 얘기도 내려면 낼 수는 있겠죠. 거의 안 내는 거지만 그 밖에 토지 분할 중에서도 공공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이 하거나 행정청이 아니라도 공공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항상 예외 인정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제가 주로 예외 인정이 생업, 공익, 경미 아닙니까? 어디서나. 아까 생업에 의하면 농림원전 비나소 생업 이거 공익을 위한 거 아까 경미한 건 경미한대로 이렇게 따지는 거. 그래서 사도법에 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를 분할한다면 사유지에 도로 만드는 게 사도인데 도로는 항상 사유지로 설치를 장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응?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해 분할한대요. 공공목적으로 쓰기 위한 분할 아닙니까? 아니면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 위한 양에 의한 분할이다. 여기 나오는 다번의 행정재산이나 일반 재산은 국유지, 공유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소유하는 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소유하는 것 중에서 행정재산은 공공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목적이 있는 걸 행정재산이라고 하거든요. 민간에게 분할하려면 공공목적이 폐지돼야지만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소유하는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걸 일반 재산이라고 해요. 즉 공공성이 처음부터 없는 잡종재산이 지금은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공목적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언제든지 국민에게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서 하여튼 분할을 한다 그러면 행정청이 분할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자기네 허가 받겠습니까? 안 받지? 네. 그리고 토지 일부가 뭐 지형 도시공개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면 도시공개시설 설치할 땅 아닙니까? 공공목적 아닙니까? 예? 아니면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에 건축법에 분할점적 이상으로 해요. 이것만 제가 숫자를 적어놨습니다만 분할점적 이상이니까 가벼운 거지. 아까 분할점적 미만이 난개발이라고 했잖아. 이건 이상이 가벼운 것이라 이것만 따로 소개를 해놨죠. 이렇게 보실 분은 보시고 귀찮다면 아니어도 되고 별표 3개 속하지만. 응? 자, 이번에 이제 개발행 허가 절차 봅시다. 개발행 허가 절차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 개발행 허가 절차는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는 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표는 안 해놨단 말이에요. 별표는 안 해놨는데 요거는 여기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일반적 얘기이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혹시 안 나도 다른 데서 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리 위주로 이제 원리를 제가 좀 이해를 시킬게요. 요걸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자, 그러니까 이 원리 할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일단 책 먼저 보지 말고 원리 잡는 거, 기본 원리 잡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 자, 지금 개발행 허가 신청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예를 들어 실시계 인가 신청 들어가고 뭐 다른 거 마찬가지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때 이 행정청은 각종의 허가 승인을 내주는 인가를 내주는 그런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 이 허가 등을 내줄 때 조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 붙이는 게 필요하면 조건 붙일 수 있어야 되지 당연히. 예를 들어 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그대로 짓게 되면 너무 땅을 깊게 파는 것 때문에 옆에 땅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시설을 위한 그 조치를 할 것을 조건 붙여서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은 할 때마다 이제 그래서 조건 붙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건축물 기존 건축물 철거 현장에 가게 되면 그 막 부술 때 막 이런 거 막 부술 때 옆에서 막 호스 가지고 막 물 뿌리는 사람 있죠? 그 물이 남아 돌아서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어떤 그 물 뿌리는 것을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조건부가 붙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걸 안 뿌리게 되면 먼지가 확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 붙인 거로. 그래서 필요한 경우 어디서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지문에서 예를 들어 조건 붙일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조건을 붙일 때 얘기해. 조건을 붙일 때. 자, 편하게 생각해봐요. 상식이야, 법은. 조건을 붙일 때. 그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을 미리 들어보고 조건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건, 그 사람 신청한 자 의견 무시하고 그냥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할 것 같아. 이건 들어본다. 그것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조건을 안 그럼 그 사람 신청한 사람 당황하잖아. 내가 이런 조건 붙을 것 같으면 내가 이런 개발행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의견에 항상 의견 듣는 것은 구속되진 않아요. 근데 의견은 들어봐야 이게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조건을 붙일 때는 누구의 신청한 자 의견은 듣습니다. 신청한 자 의견은 듣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신청한 자 의견은 듣는다라고 했는데, 조건을 붙일 때 신청한 자 의견은 듣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일정한 그 지역에 사는 전체 주민의 의견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주민의 의견. 허가를 내줄 때. 아니에요?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 오늘 컨디션 좋아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원리는 우리 계획 세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민의 공동 관심 사항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아무리 관련 없는 걸 왜 듣게 합니까? 지금 여기 개발행위 허가라면 개별적인 허가예요. 개별적인 허가.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 지는데 서울시의 인구가 얼만데, 서울특별시장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그 한 사람이 건물 짓는 거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전체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건. 그죠? 여러분들 건물 하나 짓는데 왜 서울 시민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합니까? 의견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자,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리가 그러니까 큰 일에서 듣는 거야. 큰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은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부에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도 허가권자 건축허가 내줄 때 의견 안 들어요. 왜 의견을 듣습니까? 큰 일에서 듣는 거야. 큰 일. 근데 예외적으로 큰 일 중에서 반대가 뻔한 경우는 일부러 피해가려고 안 듣는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수치라는 논리 자체가 계획 세울 때는 큰일 아닙니까 자체로.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단 말이야. 이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안 듣는 거고. 작은 일이니까. 근데 주민 그 큰 일 중에서도 반대가 뻔하면 일부러 피해가서 안 듣는 예외는 이제 그 논리고, 그 논리를 알았을 때는 한 2년 전에 그거 맞췄지.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거 아닌지 전체적인 문제를 구별하는 건데, 요 원리면은 이제 딱 해석을 하면 딱 나오죠. 이제 원리를 알았을 때. 또 지금 조건을 붙일 때는 신청한 자 의견은 당연히 들어본다 그랬고 놀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주민 의견은 안 듣는다 그랬어요. 전체 주민의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옆에서 지금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여기 도심계획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도심계획 사업은 공적 개발행위라고 했어요. 여기 개발행위가 사적 개발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심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공적 개발에 우선해야 되죠. 그러면 지장을 두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은 들어볼까요? 안 들을까?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어야 되지. 그래야지 알지. 사업 시행자에게 물어봐야 시행자가 잘 알죠. 그 허가를 내주게 되면 내가 사업 시행할 때 안 됩니다. 그럼 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 내가 사업할 때 그쪽은 필요 없으니까 거기는 그 건물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럼 허가를 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의견 수치만 지금 3가지를 얘기했어요. 개인 당사자 신청한 자 의견은 들어봐. 전체 주민 의견은 안 들어. 혹시 사업이 공적 시행이 된다면 시행자 의견은 듣는 거예요. 자, 이번에 거의 다 했어요. 자, 조건 붙일 때. 이 조건을 붙이게 되면 이 조건을 붙였을 때 요거를 이행할지 안 할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이행을 하고 좀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붙일 수는 있어요. 이게 이행 보증금이라는 성격이에요. 말 그대로 보증금은 어떤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인데, 이 보증금은 보통 그 사람 믿을 때가 아니죠. 그죠? 못 믿을 때 부과하는 거라고. 그 사람이 확실히 지킬 거라고 확신이 들면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행 보증금이 나오고 뒤에서 다른 명칭은 달라요. 예를 들어 하여튼 이 보증금 성격이 있다면 보증금 성격 명칭이 약간 달라도 상관없어요. 성격은 다 비슷해. 못 믿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보증금은 이행보증금은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가 보통이에요. 해야 된다면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부과할 수 있다고 해야 보고서 판단해서 믿음이 가면 부과 안 하고 믿음이 안 갈 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 상관 다 부과할 수 있다가 보통인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만약에 그 당사자 상대방이다 그러면은 허가권자가 그 사람의 공공기관에게 이행보증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확실히 믿어주는 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에서 가끔 문제 물을 때 누구에게나 아예 부과 못하느냐 그걸 주로 묻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공공기관이라면 어디서든 보증금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왜? 법에서 항상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무슨 행사하는데 지자체에 대해서 이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공공은 무조건 안 받아요. 민간 중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판단하라. 이게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다 했는데 이제 아까 그 뭐 한거나 다름없어요. 예? 예를 들어 개발인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자, 위반한 자가 있다면 철거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까 해야 된다가 특별했지. 거기서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가 보통이에요. 할 수 있다가 보통이고 예를 들어 철거 명령을 만약에 할 수 있다는데 내렸다 칩시다. 철거든 원상회복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철거 업무는 행정청이 대신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행정 대집행이에요. 철거하는 업무는 어떤 뭐 인격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행정청이 대신 집행할 수 있어요. 행정 대집행 가능합니다.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고 비용은 원래 명령을 받은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어디서 물어봐도 그냥 이런 거 혹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원리로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덜 나오지만 그런 게 어느 지문에 이제 유선 종합적인 문제로 나오니까 자, 그거까지 다 했어요. 자, 개발의 허가를 잡으시면 양가 1번에 개발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 환경오염 방지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데 기반설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허가 신청할 때 이때도 손표시에 개발밀도 관리구에서는 기반서 설치에 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잘 낸 적 없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여러분들 개념 배울 때 기반서 설치가 안 되는 곳으로 배우셨잖아. 그러니까 기반 설치를 못하니까 기반설에 대한 계획서는 당연히 필요 없겠네요. 그 얘기고 처리기한이 15일이에요. 15일. 개발의 허가 신청 들어가면 15일 내에 허가 나옵니다.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게 돼 있어요. 15일 내에. 허가했으면 이제 허가증 주는 것까지. 불허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겠죠. 이거 15일 내에 하는 겁니다. 근데 별표 하나 해놓은 게 글쎄 잘 안 묻더라고 이런 거를 안 물으니까 그렇지. 그럼 오히려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좀 더 15일보다는 더 물었던 건데 3번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하여 시행자 의견은 들어야 돼. 도심계획사업 시행자 의견은 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시행자 의견 정치고요. 4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고 이때 조건을 붙이려는 때는 미리 신청한 자 의견은 듣는다 이겁니다. 신청한 자 의견은 듣지만 전체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는 걸 제가 표시를 해놨고 세 가지 의견 정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놨고 이행보증금 얘기도 나오잖아요. 허가권자는 조건의 이행을 담보해서 필요한 경우는 허가를 받는 자라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가 임의적이 보통인데 이때도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치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사람은 어디서나 안 받는 경우를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일반적 얘기로서 양가로 6번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할 수 있다가 보통이에요. 근데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을 안 하면 행정대집행할 수도 있고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행보증금 쓸 수도 있고 왜 소유자가 구상할 수 있고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을 쓸 수 있고 보증금 없으면 구상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입니다. 비록 개발이 허가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서 비슷하게 쓰는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차. 그 다음에 3번에 1번 허가기준 3번에 1번 허가기준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A, B, C, D 기준이 있는데 A번에 나는 숫자 정도만 제가 별표를 하나 해놨어요. 혹시나 해서. B, C, D번은 그냥 좋은 얘기에 불과하니까. A번은 다음의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한 토지의 형질 변경일 것.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아까 배웠던 개발행위 중에서도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해서만 이건 통제하는 규모 제한을 얘기합니다. 취지는 형질 변경 허가가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형질 변경을 내줄 때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최대치 미만으로 허가를 내주라는 얘기예요. 형질 변경 면적 제한 여기서 나오는 거 얘기인데 이거 할 때 숫자를 먼저 보세요. 1만 3만 5천 셋 중에 하나입니다. 1만 3만 5천 미만이에요. 최대치잖아. 1만 3만 5천 미만이죠. 이게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최소 1만 3만 30만 이상 나오는데 거기 1만 3만과 여기 1만 3만이 서로 비슷해서 그래. 거기랑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요거 할 때 여러분 여긴 최대잖아. 1만 3만 5천 중에 하나. 글쎄 이걸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일단 숫자를 알아두고 숫자 중에서 숫자는 최소한 암기하고 요걸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 여기 나온 숫자는 1만 3만 5천 중에 하나라면 1만 3만 5천 중에 하나라면 제일 넓은 거 3만 제일 좁은 거 5천 나머지 1만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일 좁은 거부터 합시다. 5천짜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보존녹지만 있네요. 4개 지역 중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있네. 이게 지역 중에서 보존할 제일 값이 싼 대표적인 두 땅이 이 땅이잖아요. 도시지역 중에서는 보존녹지, 도가농자 4개 지역 중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할 필요성이 가장 큰 두 땅인 것만큼 보존할 필요성이 큰 만큼 형질변경 허가는 제일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5천 미만입니다. 이걸 따로 기억하시고 5천 미만. 그 다음에 제일 큰 3만짜리는 보통의 비도시인 관리나 농림이 보통 변두리 대상으로 할 때가 다른 것보다 크게 좀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환경 보존이 특수해서 그렇지. 그래서 보통의 비도시인 관리 농림이 제일 큰 여기서는 3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시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3만짜리인 거 하나까지 해서 이게 3만짜리인 거. 보통의 비도시는 당연하고 공업지역이 3만이 됩니다. 왜 공업지역이냐? 아니 주상공 중에서 개발할 주상공 중에서 주거지역을 형질 변경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주거지역이니까 집 지으려고 형질 변경하겠죠? 상업지역에서 형질 변경한다면 상가 지으려고 하겠죠? 공업지역에서 형질 변경한다면 무엇을 지으려고? 공장 지으려고. 뭐가 제일 넓어야 돼 상식적으로. 그래서 공업지역이 3만이 되는 거라고 공업지역. 그럼 나머지가 1만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게 1만 3만 5천이에요. 이거를 여기서는 한동안 잘 안 냈지만 요새 최근 안 냈지만 이거랑 비슷해서 항상 비교해보면 1만 3만 30만 원 작년에 나온 얘기고 도시개발에서 제가 이걸 둘을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교해도 이건 당연히 놓여져 있고 이렇게 헷갈리시는 것들은 다 최대냐 최소냐 차이는 나지만 숫자가 비슷해요. 다시 한번 해드리면 1만 3만 5천 중에서 제 1만 3만 5천 미만이니까 제일 작은 5천이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두 가지 대표적인 보존 녹지와 자연환경 보존지역. 3만짜리가 보통의 비도시인 관리 농림이 되는데 도시지역은 유일하게 공장 설치이기 때문에 3만 미만이 된다.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공장, 공업 3만, 보존녹지 5천, 나머지가 다 1만. 그래서 요 1만, 3만 도시지역 이렇게 쓰는 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비슷하게 쓴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말고요. 이렇게 B, C, D 번은 진짜 좋은 얘기들입니다. 다 훌륭한 얘기들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또 서운하신 것 같네. 그것도 지나가니까. 아니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 받는데 왜 배치되지 말래요. 배치되면 안 되잖아. 그 계획이 어긋나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걸 우선해야 되니까. 주변지역의 이용상 조화를 이루래. 개발에 따른 기반시 설치에 필요한 용지구역 확 적정하래요. 다 적정하라. 좋은 얘기들 많이잖아. 한 번 딱 낸 적이 돼. 지금까지 30회 중에서 한 번 딱. 그것도 좋은 얘기면 다 아니 적정하라. 좋은 얘기잖아요. 적정하지 말아야 된다. 틀린 얘기죠? 이건 맞는 얘기고 그냥 그거 알면 다 맞추는 문제 있어요. 그냥 외우지 않아도. 됐고 우리 2번에 허가 기준을 정할 때 구분해야 되는 지역별 용도가 있는데
요거는 동그라미 2번 쓰는 것은 좀 이따 성장 관리반을 한 번에도 그거 할 때 살짝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개발인이 허가 기준을 정할 때 구분해야 되는 지역별 용도라고 해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요약서가 기본서보다 더 잘 되어 있는데 이 요약서도 다 보기는 힘들 거라고. 이게 워낙 제가 많이 줄여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 위주로 일단 3개짜리 무조건 정확하게 2개짜리도 정확하게 1개짜리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이건 없죠. 별 없죠. 이런 거는 글쎄 별 정확히 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하시라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게 좀 강약을 항상 두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외우라고 안 하잖아. 근데 이거 그냥 편해 보시면 지금 개발이 허가 기준 정할 때만 쓰는 그 지역별 용도 여기서만 쓰는 얘기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지역을 항상 개발 용도인 주상공, 크게 보정도인 녹지, 비도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만 여기 나오는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정 용도 중에서 시가화 용도가 개발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지화되는 즉 시가화 시킬 용도 아닙니까? 개발할 땅이란 말이야. 이게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시가화 용도가 여기선 주상공이고 사실 요거만 알아두셔도 거의 됩니다. 시가화 용도가 주상공이다. 나머지 주상공에는 보존할 땅 중에서도 여기는 다시 유보냐 보존이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유보라면 개발 안 하긴 마찬가지예요. 개발이 유보돼 있다니까. 지금은 개발을 안 하는데 그나마 순수 보존보다 나은 게 나중에는 개발이 유보돼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개발할 수는 있겠지. 지금은 유보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자생계예요. 굳이 따지면 녹지 비도지역 중에서 자생계란 말이에요. 자생계. 자연 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것도 한다면은 유보 용도는 현재는 개발을 안 하지만 보존하지만 개발이 유보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때 가서는 자생할 수 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생계 이렇게 자연녹지. 나머지가 순수 보존이거든요. 시가와 주상공, 유보가 자생계, 나머지가 보존이 되는데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살짝. 자, 개발잉 허가 제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한시에 쉬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잉 허가제는 별표 2개나 돼 있잖아.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 이거는. 그런데 그만큼 이게 별표 2개짜리 되는 정도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1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다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참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5가지. 자, 보세요. 국장 등은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권자가 심의를 거치 국회법에서는 도시계획 심의 웬만한 건 큰일은 다 거쳐요. 심의 거치는 건 당연한데 아니 제한을 함부로 하면 국민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이건 작은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 제한하는 건데 이것도 처음 제한할 때만 심의를 거치지 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심의 필요 없어요. 처음 제한할 때만 심의.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지문 났지만 정답적으로 나온 지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허가 제한 사유 5가지와 제한 기간을 그대로 물은 거예요. 많이 물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스에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서도 1번, 2번은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거. 연장 안 되는 거. 뒤에 넘겨보시면 3, 4, 5번은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제한하되 끝나고 나서 한 차례만 2년 연장까지 가능한 것이 3, 4, 5번입니다. 3 플러스 2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더라고 가끔 표현하기도 하는 게 3, 4, 5번이에요. 구별해서 보시되 먼저 1번 중에 1번 사유는 녹계에만 해당이 됩니다. 5가지 현상은 요 1번 사유만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제한하는 사유지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 못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녹지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로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 그러니까 3가지가 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그 예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셋 중에 어느 걸 낼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목이 잘 자라고 있어요. 사유지지만 그 사람 수목이지만 당장 개발행위를 허용해서 개발행위하기에는 아깝다라는 거지. 수목이 허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인데 개발행위를 강요하면 안 된다. 조수류가 서식해야 되기 때문에 우량 농지, 너무 좋은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하기 아깝다는 거예요. 이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한 차례만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건데 녹계에서만
51쪽의 맨 끝에를 하고 있어요. 51쪽의 맨 끝에. 이거는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요, 이 허가받은 이 3년 동안 제한하겠다는 거야. 3년 동안은 안 해주고 이제 보존에 대한 필요한 지를 취하고 나서 계속 막을 수 없어요. 사유주인데 3년 지나고 나서는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라. 요거는 국민에게 이제 허가 제한이 있게 되면 그동안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이라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법에 나온 대로만 엄격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 사유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녹지나 계획관리보다 예를 들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도 충분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한 안 한다 이거예요.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녹계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만 제한하지 다른 지역은 제한할 수 있다.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녹계가 녹색 닭으로 했던 거예요. 개, 녹색 닭. 아, 닭 중에서 우리 녹색인 색깔의 닭은 없다. 없어요. 진짜 다른 색깔은 많아. 녹색은 없어. 이상하게. 그래서 녹계라고 했던 게 녹색이 귀하다. 귀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유가 1번 사유랑 관련돼 있고 녹계로 한 게 개가 닭이니까 조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에 그것으로 연결하라고 일부러 녹색 닭이라고 한 거예요. 녹계에서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두 번째가 개발로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 등에 크게 손상되고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도 당연히 허가를 제한해야 돼. 개발해서 주변의 환경이 경관이 망가진대요. 그 개발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문화재가 훼손이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허가를 제한해야 되지. 그래봤자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3+2짜리는 기관직으로 제가 암기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계획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3번의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이 결정될 경우에 지역지구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기관 두 가지 계획이지 예를 들어 광역도시를 수립하고 있다?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구역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4, 5번 시기밖에 없어요. 기반시설 부당비로 지정된 곳과 기반시설 부당비로 지정된 이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다른 구역 다 아니에요. 엄격해서 예를 들어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된 곳 그럴듯하지만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1을 따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계획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기관 두 가지 계획 중에 하나, 구역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다른 구역 다 아니고 지기 두 가지 구역만. 그래서 기관을 지키는 기관지기, 별밤지기가 아니고 기관지기 했던 거, 기관을 지키는 지기, 기관지기라면은 3+2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됩니다. 자, 쉬세요.